일주일 만이네요. 집에서 책 좀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책을 쭉 그러니까 책을 공부할 때 저는 다른 이제 타로 배우는 경우에는 자꾸 외우라고 자꾸 시켜요. 근데 저는 절대 외우지 말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외우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연예기사 좋아하잖아요. 누가 사귀었다더라. 그거 외우시나요? 근데 그건 너무 기억 잘 나죠. 왜? 자주 보고 관심 있으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으실 때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쭉 눈으로 읽으세요. 왜냐면 여기 카드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카드가 이런 걸 표현하는구나 라고 그냥 반복적으로 읽으세요. 네,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카드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지, 강제로 외워봤자 나중에 누가 연애운을 물어보는데 이 카드가 탁 나오잖아요. 외운 건 기억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렇게 돼버리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타로 카드를 배우고 이걸 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담의 도구예요. 그래서 좋은 카드가 나오면 무조건 좋고, 나쁜 카드가 나오면 이번 생은 망했어가 아니라, 나쁜 카드가 나오면 왜 나쁜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좀 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쁜 카드가 나왔을 때는 상담할 때가 더 좋은 거예요. 좋은 카드 나왔을 때는 이번 생은 너무 훌륭해요. 그리고 보내면 돼요. 마음 편해요, 저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나쁜 카드가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타로의 전반적인 거, 그리고 타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간단히 배웠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3, 4주 동안은 타로 카드는 총 78장이에요. 한 장 한 장 배울 거예요. 카드를 알아야 써먹죠.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가 총 0번부터 21번까지 22장. 그래서 첫 번째 카드 0번부터 배울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그림의 구조를, 카드에 보면 위에 숫자가 써 있죠. 그리고 밑에 박스 쳐서, 바보라고 되어 있는 명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메이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세 가지가 주는 의미를 키워드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0이라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0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0. 없다. 그쵸? 연애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얘는 개뿔 아무것도 없네라는 키워드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또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 0이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의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모양상으로 봤을 때 원의 모양을 하고 해서 모든 것, 무한대, 뭐 이런 느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 바보라고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바보. 그렇죠. 가장 멍청하다. 이건 부정적인 거? 뭐 부족해. 또는 긍정적으로 보면 되게 순수해, 순진해. 이거는 부정적인 말, 이거는 긍정적인 말인데, 다 결혼하셨죠, 다들. 남편이 순수하고 순진하면 좋은가요? 이게 좋은 말이라면서요. 그럼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요즘에는 어떤 단어적인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들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온 단어 중에 미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거 존칭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이름 미스 스미스 그러면 되게 존칭어로 쓰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미스 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 좋나요? 되게 하대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같은 용어라고 해도 뉘앙스 자체가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너 바보 같아 라고 말을 쓸 때 너 정말 멍청해, 부족해의 의미도 있지만 네가 너무 순수해서 그래, 순진해서 그래. 굉장히 긍정과 부정이 다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는 것들은 자, 여기 있는 인물이 명칭이 바보니까 얘가 바보겠죠. 그쵸? 바보 맞아요? 이렇게 화살표에서 얘가 바보 이렇게 됐으면 얘가 바보가 맞겠죠. 바보일지 아닌지는 몰라. 그렇지만 명칭이 바보니까 바보일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칭이 있었을 때 그 그림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꼭 그 사람이야? 라고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예측할 뿐인 거지. 자, 그래서 이 바보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 자, 언덕 위에 있어요. 뒤가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죠. 어떤 책에는 이걸 파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산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이거 파도로 보면 그 일본 쓰나미처럼 엄청난 파도가 치는 건데 일단은 설산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고요. 방향성을 보면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산을 내려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무언가 산에 있다가 산을 내려와서 그러니까 산속에 있다가 속세로 나오고 있는 어떤 여행의 시작, 여행을 떠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무언가 시작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언덕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낭떠러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네, 위태로워. 근데 태양이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자, 타로 카드에서 태양은 나중에 메이저 카드 19번이 태양 카드인데 태양은 타로에서 가장 좋은 상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서양의 점성술이나 점성학에서도 태양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가장 좋은 행성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태양이 비추고 있다는 거는 이 바보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강아지가 막 짖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짖고 있는 거는 야, 너 위험해, 그러지 마, 이렇게 조언해주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봤을 때 키워드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책에서도 보면 옆에 한 50개가 넘는 키워드가 있어요. 자, 그럼 준비 시작해서 이걸 외워라? 못 외우죠. 외워봤자 소용없어요. 다음 주 가면 이 중에 한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 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캐치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표현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느껴보라는 거지 이거를 다 키워드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단계에서는 자, 숫자적으로 주는 의미, 명칭에서 주는 의미, 그림에서 주는 의미,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내 걸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 카드를 보면 바보 카드니까 이 카드가 나오면 되게 멍청해 라는 키워드 하나, 아니면 되게 부족해 라거나, 아니면 그냥 숫자적으로 0이니까 그냥 이거 뭔가를 시작하려나 보네. 그런데 바보가 시작하려는 거니까 어때요? 되게 불안해 보여. 이 정도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리딩이 가능해요. 모든 거를 다 알려고 해봤자 써먹지를 못해. 연애한다는데 그러면 여기서 뭘 써요? 만약에 자녀분이 남자친구 사귀는데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어요. 이 카드가 딱 나왔어요.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 키워드에서 뭘 쓰실 거예요? 시작? 아니면 남자친구가 바보? 아니면 본인이 바보? 되게 위태로워? 보호받고 있어? 친구한테 좀 말 좀 들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모든 걸 기억한다고 해서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를 사용하고 그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로를 할 때 상대방은 입 꽉 다물고 내가 막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상대방은 자꾸 얘기해야 돼요. 지금 남자친구가 어떻고요? 자녀분들 지금 연애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잖아요. 나이는 어떻게 되니? 직업은 뭐니? 성격은 어떠니? 아버님 뭐 하시니? 어머님 뭐 하시니? 다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그럼 사겨.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안 돼. 그런 표현을 해요.
자, 이 느낌을 받았을 때는 느낌적으로 상대방이 바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까 남편은 순수하면 안 좋다며요. 이런 사람 사귄다는데 좋아할 리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느낌적으로는 그래도 반길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잡아가는 거예요, 카드에서는.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바보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자유로운 영혼. 자유를 찾아. 어딘가를 떠나고 있는 모습. 나는 속박되지 않아. 나는 자유를 찾아 떠나고 있어. 이 모습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러면 어때요? 내 곁에 머물지 않아. 자유롭게 떠나는 친구. 좋은 남자친구는 아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숫자 적은 거, 명칭, 그림에서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숫자에서 하나, 명칭에서 하나, 그림에서 하나 이렇게 3개 정도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기는 해요. 그리고 항상 모든 카드는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책에 보면은 대부분의 책들이 이거 정방향일 때는 어떻고 역방향일 때는 어때? 라고 표현을 해요. 자, 정과 역이라는 표현은 잠깐 카드를 이렇게 뽑아서 뒤집었는데 보통 리딩하는 사람 앞에서 보는 거예요. 질문자는 앞에 있지만 내가 리딩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보이면 정방향이고요. 뒤집어서 보이면 역방향이에요. 그래서 정방향일 땐 이렇고 역방향일 때 이렇고 그런데 처음 카드를 만들 때 정과 역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카드 자체에 긍정과 부정이 다 녹아져 있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긍정일 때는 되게 순수해. 부정일 때는 되게 부족해. 카드 자체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정과 역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역에다가 무언가를 자꾸 의미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역방향을 보지 않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다른 책에 역일 때 어떻다, 역일 때 어떻다 그래도 다 무시하세요. 왜? 지금 정방향도 모르고 있는데 역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역으로 나와도 그냥 똑바로 세우면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역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1번 마법사예요. 자, 마법사는 이 바보카드하고 비교해보면 좀 더 재밌긴 한데, 자, 마법사의 그림을 그리면, 1이라는 숫자 밑에 마법사. 자, 1이라는 숫자, 뭐예요? 그렇죠. 시작. 무언가를 시작해. 자, 0은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1은 뭐예요? 있다. 뭔가 존재한다.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새로운 게 존재해. 그래서 요즘에 디지털은 0과 1 두 개밖에 없잖아요. 없다, 있다를 모든 거를 다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디지털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없다와 있다. 자, 마법사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법사의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재다능, 능력자. 남편이 마법사면 좋겠죠. 바보보다는 마법사가 낫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은 마법사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이 앞에 테이블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4개의 상징이 놓여져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마이너 카드들의 상징이에요. 지팡이, 컵, 검, 펜타클 4개를 다, 이 사원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리고 앞에 보면 장미꽃과 백합이 있어요. 자, 장미꽃은 붉은색이에요. 자, 붉은 장미의 꽃말은 뭐죠? 그렇죠. 정열, 열정. 자, 백합은 뭘까요? 순수, 순결 이런 의미잖아요. 자, 보통 꽃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도 되고요. 보통 꽃말은 색상에 따라서 바뀌죠. 그러니까 타로 카드에서도 색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붉은색, 즉 붉은색 계열의 색상은 보통 열정 또는 아까 말했던 정열, 어떤 활력, 움직임을 뜻해요.
어떤 동적인 걸 나타내고요. 하얀색은 되게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맑고 투명해.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걸 나타내요. 즉, 이 마법사는 긍정적으로는 붉은색 장미와 하얀색 백합을 다 가지고 있다.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반대적으로는 뭐예요?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고 있다 라는 것도 표현이 돼요. 옷을 봐도 하얀색 티에 붉은색 망토를 가렸다는 것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순수하고 영적으로 깨끗하지만 움직임, 활력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머리 위에 이렇게 무한대 표시, 메비우스 띠예요. 영원하게, 무한대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허리에 보면 허리띠를 희한한 걸 하고 있어요. 뱀이죠. 이거 우르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영원 불멸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키워드가 혹시 뱀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던데. 자, 뱀이라는 동물 자체에 대한 혐오스러움, 즉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그렇고 실제로 봐도 혐오스럽고, 근데 뱀은 굉장히 긍정적인 동물이에요.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쥐도 잡아먹죠, 개구리 잡아먹죠. 그러니까 생태계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동물이에요. 되게 굉장히 좋은 동물인데 모양이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나쁜 동물로 그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근데 타로에서는 뱀을 굉장히 좋은 동물로 인식을 해요. 지혜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보통 선악과를 다룰 때 뱀을 다루잖아요. 되게 사악하다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악해. 친구 중에 쟤는 정말 사악한 놈이야 라고 표현할 때 머리가 똑똑한 놈이에요. 그래야지 사악하지. 안 그러면 되게 그냥 나쁜 놈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것들은 마법사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별로 없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카드에서 저는 요즘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능력자, 다재다능, 이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써요. 어떤 인물적으로 굉장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런 느낌을 많이 써요. 예전에는 시작의 의미를 많이 썼거든요. 일을 시작하겠네, 연애를 시작하겠네, 이런 시작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훨씬 능력자라는 키워드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숫자적인 의미, 명칭에서 주는 의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배울 카드가 2번 고이 여사제예요. 자,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고이 여사제. 자, 2라는 숫자. 2라는 숫자는 보통, 자, 하나가 있을 때는 고민이 안 돼요. 자, 아이폰이 옛날에 다 까만색이었다가 갑자기 하얀색이 나타났어. 검은색과 하얀색. 어떤 거 사실래요? 예? 하얀색? 없으면 생각이 없었는데 하얀색, 검은색이 있으면 고민이 돼요. 하얀색 너무 떼타는 거 아니야? 근데 이쁜데? 고민이 되죠. 즉 2라는 숫자 자체는 뭔가 갈등을 부르고요, 선택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뭔가 갈등, 선택, 그 다음에 서로 대립하고,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남녀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안 떨어지죠. 조화를 이루는. 근데 남자끼리 만나거나 여자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요? 네, 대립하잖아요. 그쵸? 여자의 적은 누구? 그런 것처럼 2라는 숫자는 이러한 키워드가 녹아져 있어요. 자, 2라는 숫자가 왜 그러냐면, 자, 메이저 2가 있지만 마이너 카드에도 2라는 숫자가 있어요. 아까 1번이라는 숫자도 마이너 카드에 1이라는 숫자가 4장이 더 있고요, 2라는 숫자도 4장이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 5장이 2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적인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고2 여사제를 보면, 자, 명칭이 고2예요. 지위가 높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승진할까요? 이 카드 나왔어요. 승진할까요? 못할까요? 느낌적으로 고2잖아요. 직책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승진할 가능성은 좀 있는데, 이게 뭐야? 숫자적으로 뭔가? 뭔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근데 승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사제예요. 여사제. 자, 성별이 나오죠. 여성이에요. 사제. 자, 사제는 보통 이제 신부님, 수녀님, 스님. 그쵸? 목사님은 사제는 아니지만 그냥 껴줘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거를 가지고 직업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이제 사제라는 표현을 쓰니까, 자, 여사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어때요? 어떤 종교적인 냄새가 나죠. 그 다음에 종교라는 거는 굉장히 윤리적이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수녀님, 신부님 하면 좀 친근하지만 사제님 그러면 뭔가 비밀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검은 사제들 이렇게 하면 사제라는 표현 자체가, 검은 신부님 그러면 좀 느낌이 그렇잖아요. 근데 검은 사제들 그러면 어때요? 뭔가 저기 수도원에가 있어서 뭔가 비밀을 남모르게 뭔가를 연구하는 사람 같은 느낌? 자, 여기에 이제 여사제가 있어요. 그리고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자, 검은색하고 흰색의 기둥이 이렇게 보이죠? 자, 흰색은 아까 그 백합에서 봤어요. 흰색 기둥은 뭐예요?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신적이고 깨끗고 말끗하고 뭐 이런 되게 어떤 영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한다면, 검은색은 뭐예요? 검은색은 반대겠죠. 검은색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부정적이고 뭔가 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흑, 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두 개를 어때요? 양극단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양극단에 있지만 양극단을 모두 아우르고 있어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카드예요. 저는 지금도 이 카드가 나오면 좀 어려워요. 솔직하게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 일단 갈등, 뭔가 선택을 강요하는 카드예요.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선택을 강요해야 돼. 근데 그 결과가 좋으냐? 모르겠어. 왜?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 카드가 좀 어렵기는 해요. 어쨌든 검은색과 흰색을 고민하게 만드는 카드, 갈등하게 만드는 카드.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여인은 여사제야. 굉장히 어때요? 우리가 수녀님 그러면 되게 지혜롭고 현명해 보여. 근데 수다쟁이는 아니죠. 되게 조용해. 그리고 그림에서 보면은 책을 한 권 들고 있죠. 저기 써있는 게 토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고대 율법서라고 해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경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 비밀스러운 여자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밀을 많이 갖고 있는,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나요? 되게 뭔가 지적이면서도 뭔가를 알고 있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이 있고, 자, 뒤에 배경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과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석류예요. 석류라는 과일의 상징은 안에 씨앗이 많기 때문에 다산을 상징으로 해요. 즉 다산이라는 거는 임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풍요를 상징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타로 카드를 하면서 임신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타로는 젊은 친구들이 연애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연애하다가 사고 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도 그렇고, 또 예전에는 아이가 많으면 풍요를 상징을 했어요. 자손이 많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을 거라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는 인물적으로 봤을 때 되게 지혜롭고 여사제, 수녀님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지위가 높은 수녀님 같은 사람, 그런 느낌의 뉘앙스. 연애할 때 남자 입장에서 수녀님하고 연애하면 좋을까요?
재밌을까? 재미없죠. 그래서 나 미팅 나가는데 선 나가는데 어떤 사람 나올 거야 이 카드 나왔어요. 기대하고 가면 어때요? 재미는 없겠죠. 근데 굉장히 지적인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카드이긴 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저는 밝은 사람이 좋기 때문에 자, 지금도 배우면서 키워드가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은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키워드 한두 가지만 잡고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바보 카드가 나왔어. 아까 우리 배웠던. 그러면 나는 이거는 무조건 일단 뭐로 쓸 거야. 저는 지금 현재 그 카드가 나오면 저는 자유라는 키워드를 제일 먼저 써요. 아, 얘는 구속받기 싫어하고 되게 자유를 추구하고 있구나 라는 키워드를 써요. 자, 마법사가 나오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능력이 되게 좋네. 이거 부러워라. 자, 이 카드가 나오면 어때요? 뭔가 고민, 갈등하고 있는데? 라는 키워드를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걸 처음에는 다 하려고 하면 용량 초과해요. 외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키워드 하나씩만. 아니면 1번, 2번, 3번, 많으면 3개, 적으면 하나. 빵개가 되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는 알아야 돼. 이 카드가 나오면 나는 무조건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저도 단순하게 거기 책에 있는 것처럼 자, 이 카드의 키워드는 뭐고요, 뭐고요, 뭐고요. 자, 다음 장. 그럼 2시간이면 여러분 78장 다 끝나요. 되게 쉽죠? 근데 머리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책 보고 말지 왜 저한테 강의를 들어요?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그림을 이해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제가 보면 상징 막 빼먹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왜 빼먹느냐고 자꾸 저한테 따지는 분이 있는데 별로 쓰지 않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초보자가 굳이 그 상징에 매몰되어 있으면 숲은 안 보이고 자꾸 나무만 봐서 자꾸 산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빼요. 몇 가지들은.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학기에 심화를 들으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3번은 여황제예요. 자, 3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 자, 3은 기본적으로 성공과 풍요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최소 3개는 돼야 돼. 왜? 2개보다는 3개 되면 많아 보여. 기본적으로 나중에 수배학적으로 풀어보면 3은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3은 성공과 풍요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황제예요. 자, 여황제. 그러니까 여왕하고는 달라요. 여왕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요. 여황제, 여제, 여황, 황녀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맞지만 여왕은 뒤에 퀸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카드가 있기 때문에 여왕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요. 여황제, 여황 이런 표현을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는 영어적인 표현은 맞는데 한국어적 표현으로 여황제 쓰면 자, 여황제보다 높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킹? 황제?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이가 들었거나 여성 폄하하거나. 황제하고 여왕제는 동급이죠. 성별만 다르잖아요. 대통령과 여대통령은 차이가 있나요? 여대생하고 대학생하고 차이가 있나요? 기자하고 여기자. 그러니까 앞에 여를 붙이는 거는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에요. 왜? 그 직업은 대표적인 건 남성인데 특별하니까 여를 붙인 거예요. 그게 근데 한국어에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표현하려면 남기자, 여기자, 남대생, 여대생, 남기자, 이렇게 앞에 남을 붙여야 되는데 남은 안 붙이고 여성에다 붙이는 거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도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는 의식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왜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젠더 감성이 굉장히 충돌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해해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표현을 쓸 때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그리고 그게 맞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길자 해놓고 가로 열고 남을 써야지 정상인데, 그게 앞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은 그런 표현이라는 거를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냥 황제인데 여성인 거지. 여황제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계속 써왔는데. 영어는 그의 뒤에 어미가 붙어가지고, 호스트와 호스테스. 호스트는 주인이고, 남자 주인이고, 호스테스는 여자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비하적으로 호스테스 그러면 이상하게 쓰이잖아요. 네. 어느 잔치집 가서 여기 호스테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아 죽죠. 그럼 어떤 언어 비하적인 거를 이상하게 활용해서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여왕제는 현실에서 가장 지위가 높아요. 황제 밑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킹보다 황제가 훨씬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현실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즉 어때요? 성공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중에 이 위치에 있는 거. 그래서 어머니를 상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즉 굉장히 풍요롭고 성공한 어머니, 풍요롭고 자상한 따뜻한 어머니. 풍요로우면 따뜻해져요, 사람이. 그쵸? 풍요롭지 않으니까 각박해지니까는 따뜻한 감정이 사라지는 거지. 자, 그림에서 이제 여왕제가 자, 소파에 앉아서 자, 보면은 왕관을 쓰고 있고 봉을 들고 있어요. 자, 왕관은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요. 지위와 권위. 그럼 손에 들고 있는 봉은, 지팡이 봉들은 뭐냐? 그 사람의 권력, 파워를 나타내요. 힘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여왕제는 어때요?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옷을 보면 잠옷 같은 걸 입고 있죠. 여왕제는 예쁜 드레스 입어야 되는데 왜 잠옷을 입었을까? 왜 잠옷을 입었을까요? 그쵸. 편안함을, 그쵸? 그러니까 소파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편안함, 아, 이 카드를 보면 얘는 되게 편하구나. 아니면 편안함을 추구하구나. 아니면 쉬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있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얘는 움직이지 않고 소파에서만 댕굴댕굴. 남편들은 그러죠. 퇴근하고 소파에서만 TV 리모컨 들고 댕굴댕굴. 자, 그림을 보면, 자, 뒤에 보면 숲도 우거지고 냇물도 흐르고 앞에 곡식이 있어요. 이게 보리, 밀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건 풍요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색상으로 봤을 때 타로 카드에서 노란색은 낮을 의미하고요. 약간 어둡거나 푸른색은 밤을 의미해요. 낮과 밤 어디가 좋을까요? 낮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은 풍요를 상징하는 색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왕제 카드는 성공이라는 키워드와 풍요라는 키워드가 풍요예요. 그래서 타로 카드에서 뭐 넘버 2, 넘버 3로 읽혀지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로 카드 케이스에 여왕제가 그려져 있죠. 그만큼 좋은 카드예요. 그런데 이 카드의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가 여성성을 너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한테 이 카드가 나오면 별로 안 좋아. 왜? 저 이번에 선거에 될까요? 아니면 이번에 뽑힐까요? 근데 이 카드가 딱 나왔어. 근데 경쟁자가 여성이야. 그럼 나는 떨어져요. 제가 그거를 실전에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저기 포항대학교에서 가르치는데 한 분이 그래.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경선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이번에 국회의원에 나가려고 하는데 될까요? 물어봤어요. 보니까는 되게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간에 되게 좋은 카드가 나와서 이분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새로 알게 된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도 국회의원에 나온대요.